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전 현직 국방 당국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족쇄를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한다.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른 이른바 미사일 주권 회복은 추후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완전한 국방 자주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군 안팎에선 미사일 지침 해제가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방력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제정 이후 지난달 21일 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제되기 전까지 모두 4차례 개정됐다. 첫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최대 180km,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2017년 11월 3차 개정에서 탄두 중량이 무제한으로 풀리면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까진 800km 사거리 제한만 남아있었다. 최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 전역과 중국 산둥반도 일부 지역 정도만 타격할 수 있다. 즉, 그동안엔 우리 군 미사일 전력의 상한선이 북한 대응에 묶여 있었단 얘기다. 우리 군이 작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4가 탄두 중량은 무려 2톤에 이르지만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됐던 것도 이 같은 지침상의 제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론 얘기가 달라진다. 현무-4 개량형 혹은 추후 개발될 현무-5는 사거리 한계에서 벗어나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수준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 될 것이란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현무-4의 탄두 중량을 500kg 정도까지 줄인다면 1500km 정도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전력화된 국산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가 이미 1500km에 이른다. 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도 가속화될 것이란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 군은 작년 말 국산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을 완료했고 연내 수중 발사 시험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산 SLBM 개발이 완료될 경우 해군의 도산 안창 5급, 3000톤급에 우선 탑재될 전망이다.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엔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대 VLS가 설치돼 있다. 군 일각에선 본격적인 SLBM 운용을 위해선 4000톤급 이상으로 개발될 신형 잠수함의 디젤 엔진 기반의 재래식 추진체계가 아니라 핵 추진체계를 탑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미국과 다른 종류의 협상이 필요한 분야여서 당장은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나 5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또한 그에 장착할 로켓 추진체 등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에 본격 착수하더라도 완성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확대와 함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기대되는 분야는 폭격 능력을 갖춘 대형 무인기 개발이다. 기존 미사일 지침에선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순항미사일과 무인기의 탄두 중량, 무인기는 탑재 중량이 최대 2.5톤으로 제한됐었으나 지침 해제와 함께 이 역시 무제한이 됐다. 이외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기반의 극초음속 무기 또한 우리 군의 미래 개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을 이용해 고공으로 상승했다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하는 극초음속 무기는 최대 시속 마하 20, 약 24,48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기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론 이처럼 빠른 속도의 무기를 막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군은 작년 말 열린 주요지휘관회의 때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WMD 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무기 확보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에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관련 기술 연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우리 국방부는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 플랫폼 개발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발사한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 해당 플랫폼 기술 자체는 공중발사탄도미사일, ALBM이나 무인기의 공중발사 등 군사적 용도로도 다양하게 응용될 가능성도 있다. 2. 중국 러시아까지 사정권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현지 시각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족쇄를 풀고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사거리 800km 제한이 없어지게 돼 사거리 2000에서 3000km 위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이론상으론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사거리 5500km 이상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거리 2000에서 3000km면 일본 전역은 물론 웬만한 중국 내륙의 전략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명분과 실리를 각각 챙긴 윈윈 카드인 셈이다. 1979년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 해제는 역대 정부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침 해제 추진 배경에 대해 1979년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을 타격할 탄도미사일 개발이 급해 미국 기술 지원을 받다 보니 평양까지만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180km 제한에 묶이게 됐다는 것이다. 미사일 지침은 양국 간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지만 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크게 제한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최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인 탄도미사일을 개발 보유할 수 있도록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제한 없이 개발이 허용돼 사거리 1000km 이상인 현무-3가 개발, 배치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에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다. 3차 개정에 따라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가진 괴물 미사일 현무-4가 개발됐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일 때 2T, 사거리 300km일 때 4에서 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단 한 발로 금수산 태양궁전이나 류경호텔,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됐다. 이를 통해 강력한 고체연료 로켓, 우주발사체, 개발로 독자 정찰위성 및 GPS 위성 등을 띄우고 민간 우주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식적으로 사거리 2000에서 3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이미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무-4위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 당장 사거리 2000km 급 미사일 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천여 KM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고
2000km면 중국 내륙의 ICBM 기지 등 전략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다.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이번에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동의한다면 동맹국의 능력을 강화해 연동해 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